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스 미학 강좌를 맡게 된 김진성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에서 우리가 미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또 친근한 개념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이제 한자어지만은 아름답다 했을 때의 그 명사형이 이제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을 느끼는 곳이 어딘지, 또 어느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어디서 아름다움을 느끼세요? 뭐가 아름답습니까? 일단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좀 추상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뭐가 아름답습니까? 아기가 아름답다. 자, 이제 아름다움은 추상 명사고, 아름다운 것들. 자, 아기 예쁘죠? 아기가 아름답다보다는 좀 약간 예쁘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쁘다는 말도 사실 아름답다고 비슷한 범주에 드는 개념이에요. 또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것. 많죠. 아름다운 강산, 노래도 있고, 강산. 또, 꽃, 그렇죠. 넓게 이제 강산에 포함시킬 수 있죠. 꽃, 자연. 이걸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연의 대상.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의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인 꽃이라든지 또 조그만 꽃부터 해서 우주의 아름다움,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 또 아름답죠, 그렇죠? 또 뭐가 아름다울까요? 노래도 아름답죠, 들으면 선율, 아름다운 선율, 그렇죠? 노래. 또 어떤 게 아름다운가요? 네? 색깔? 그렇죠. 색깔은 이제 좀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죠.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 가령 아름다운 명화, 아름다운 어떤 굉장한 명화를, 좋은 작품을 봤을 때 그게 아름답다고 그러죠. 그림 같은 거.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품, 그렇죠? 조각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름답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는 또 개념이 또 있긴 하죠.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일단, 가게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어떤 사회 단체들, 이게 또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또 오늘 할 부분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또 아름답다고 하는 거에 이제 속하는 게 이제 황금 같은 귀중한 거, 희귀성이 있는 그런 거. 일단은 여기에 나온 것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아름다운 것들 하면,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국어사를 찾아봤어요. 아름답다 이 말이 어떤 뜻인가 찾아봤더니 모양, 색, 소리 등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쾌감을 주는 것들이에요. 즐거운 것들.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것들이 고통을 주는 건 없죠. 그렇죠? 추한 것들, 이에 반대되는 흉한 것들, 이런 게 보면 이제 불쾌감이 들고 꺼려하고 회피하고, 듣기 싫은 소리라든지, 아기가 또 얼굴이 포성포성하니 예쁠 때는 괜찮지만 또 귀찮게 할 때, 울 때나 짜증 부릴 때는 또 아이가 싫어하죠. 노래도 너무 지나치게 소리가 크거나 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의 노래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로 들을 수가 없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해도 자기는 또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취향의 문제도 있고요. 여기서 아름다운 것들은 일단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 말고도 또 추한 것들이 있는데 추한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죠. 가령 썩은 그 짐승의 시체를 대생으로 해가지고 어떤 화가가 잘 묘사를 하면 그게 실물은 흉하지만 그거를 예술적으로 쉽게 묘사를 한다든지 예술적으로 다시 재현했을 때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아리스토텔에서 우리가 그 흉물을 그림을 보고서 작가는 실물이 이런 것인데 이렇게 그렸구나 하고 이렇게 추리하는, 그래서 우리 이성 그 머리 생각을 이렇게 작동시키게끔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름다움의 그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무리 보기 흉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작품 내에서 소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서 그 작품 내에서 우리가 그 느끼는 거, 그게 이제 아름다움이 주는 즐거움이 되는 거죠. 쾌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는 이제 불쾌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름다움은 우리의 감각 중에서도 시각과 청각을 통한 그런 획득되는 그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도 그렇지만 이제 플라톤도 이런 식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각, 청각 외에 이게 이제 다 시각, 청각이죠. 이 감각 말고 또 다른 감각들도 있죠, 우리가. 미각, 촉각. 미각은 일종의 촉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미각도 혀에 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후각, 냄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만져서 아름답다, 또 먹어서 아름답다, 또 냄새를 맡아서 아름답다, 그렇진 않죠. 좋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좋다. 청각의 대상에 대해서는, 시청각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미는 일단은 굉장히 우리가 친근하면서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그 가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인 가치로서 중요한 게 이제 흔히 진선미 그러잖아요. 진리, 그 다음에 좋음, 선, 그 다음에 아름다움, 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가치를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분류를 좀 더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리를. 아름다운 것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시간? 시각, 청각. 일단은 시각, 청각을 통해 시각으로서 얻어지는 거, 청각으로서 얻을 수 있고, 기준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쵸? 시각에서 시각, 이것만 청각이고, 나머지는 다시, 이거는 좀 가로를 쳐야겠네요. 그쵸? 여기 가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그 가게가 건물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진 않죠. 그쵸? 그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가 아름다운 거죠. 그쵸? 이거는 좀 가르치더라도 하여튼, 노래. 청각은 주로 음악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분야에서 보면은, 청각에서 아름다움 느끼는 그 분야가 음악 예술이고요. 그다음 시각적에서는 주로 자연이죠. 그렇죠? 자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림이라든지 아기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일종이죠, 그렇죠? 우리도 인간도 자연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자연, 이렇게 강산이라든지 그 천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구분할 때 인간과 인간 아닌 거, 아니면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무생물과 생물,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남았죠. 그렇죠. 이거를 어디다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자연물에 이제 황금은 무생물이죠. 그렇죠? 황금, 강산도 이쪽이고, 아기는 이쪽이고, 그 다음에 노래는 이쪽이고, 그림 조각. 이게 이 두 가지가 남았네요. 그림 조각은 어디다 분류를 시킬까요? 그림 조각은 자연물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손으로, 그렇죠? 손으로 그려서. 이거를 이제 보통 제작술 또는 기술이라고 그래요, 기술. 그래서 이게 이제 아트의 그 영역이죠. 예술의 영역. 그래서 자연과 예술 또는 기술,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역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청각이지만은, 그러니까 시각 청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자연과 기술 또는 예술,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인간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이걸 밑으로 가서 기술 중에서도 청각에 관련된 거, 시각에 관련된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각에 관련된 것은 아까 그림, 회화라든지 조각, 조형예술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용도 시각적인 것도 있고 청각적인 것도 있고, 무용은 시각적인 게 많겠네요. 무용.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는 건축도 시각으로, 그리스 시대에는 건축을 예술이라고 보진 않는데 오늘날에는 예술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 이거 작품,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시각도 아니고 청각도 아니고 일단은 좀 형태가 없다고 볼 수가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문학은 좀. 그래서 이게 예술의 분야예요. 주로 이제 시청각과 관련된 그런 그 분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오늘날의 그 미는 주로 이제 예술의 미를 가리키죠. 예술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또는 미학자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진 분야는 자연의 미보다는 이쪽에 그 예술에서 어떻게 미를 추구할 것인지, 또 예술에서 미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걸 이제 주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남았네요. 하나가 결국은 이게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에 사는 이런 거는 뭐냐면은 그 가게가 아름답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가, 그렇죠? 상거래 행위가 아름다운 거죠. 여기에서 의미는 이제 뭐냐면 아름다움의 의미가 이제 좋다는 의미가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가게들과 다르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공정한 또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상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그게 이제 자연적인 거, 예술적인 거 또는 도덕적인 거, 도덕과 관련해서 또는 윤리와 관련해서 어떤 가게가 도덕적이다, 그럴 때 아름답다. 또 화장실에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다. 이것도 사실 그 사람이 예쁘다가 아니라 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쓰고 나가는 그런 어떤 공중 도덕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다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걸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한 그 개념으로 또는 한 그 정의를 내려 가지고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전에는 두 가지가 딱 나왔더라고요. 아까 우리의 그 시각 청각에 즐거움을 줄 때 이제 아름다움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 만큼 훌륭하다 이럴 때 아름답다 이런 거는 이제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는 결국은 시각 청각을 통해서거나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거나 물론 이제 감각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본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움을 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걸 보는 순간 그 아름답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약간의 추리를 사고를 하는 거죠. 왜 이게 아름다운 건지 이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서 다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름다운 기준 그거에 의해서 이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감각과 주로 시청각이지만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이제 도덕에 관련된 거는 윤리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측면이냐면은 그 도덕성 또는 성격, 성품 이것과 관련돼요. 또는 그래서 감각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모랄 또는 도덕과 관련된 그런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의 영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움에 우리한테는 좀 그 생소하긴 한데요.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연령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아름다움. 이것도 이제 사실 생물학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속하겠죠. 그렇죠? 청년의 아름다움은 요즘에는 이제 아름다움의 그 남자의 기준은 이제 식스팩이지만 예전에는 그 힘겨루, 그러니까 경기력, 잘생기기도 해야 되지만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겨뤘을 때 어떤 경기를 했을 때 그 뒤지지 않는 그런 거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장년, 중년의 아름다움은 이 전쟁터,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터에서 많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전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체력과 그 다음에 적군이 봤을 때 체력이 완전히 좋은데 이게 만만해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군이 봤을 때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두려움의 인상을 주는 그런 게 그 당시에서는 또 중년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노년의 아름다움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에 따른다면 노년의 아름다움은 쉽게 말하면 꼬부랑 할머니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자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제대로 못하고 또 보기에도 흉측하고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노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일,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봤을 때도 몰골이 그다지 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고 또 우리가 나열을 이렇게 분류를 대강 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름다움에 관한 이제 그 이야기를 두 철학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주로 여기에 다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자연적인 대상, 그 다음에 인위적인 그런 사람과 관련된 거. 이 아름다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 두
두 위대한 그 철학자들의 그 철학 저술에 이제 나오는 그 미에 관한, 물론 이 두 철학자가 미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철학자는 다른 것에 더 훨씬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그런 논의를 하면서도 이제 아름다움에 관한 그런 단편적인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추려가지고 한번 보면서 이런 그 아름다움, 미 개념에 관한 그 그리스 두 사상가들의 이제 생각을 한번 이제 보려고 이 자리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할 이제 주제는 이제 플라톤부터 시작해요. 플라톤은 그리스 철학자고요. 지금 기원전 427에서 347년, 기원전 5세기, 4세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넘은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이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384년에서 322년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4세기 사람. 몇 년 안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 탄생 2400년 되겠네요. 2016년 더하면은 탄생 2400년이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우리가 문헌적으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또 신기해요. 이 2400년이나 되는 그 사람의 글이 아직도 생명 있게 남아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만큼 이 사람의 그 사상이 가치가 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철학자들도 수없이 많지만은 이 두 철학자들이 이제 남게 된 거는 그 사유의 깊이가 또 탄탄하고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글로서 남는 거죠.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오히려 플라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인데 글을 한 편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행적 또는 사상, 인품을 그린 거는 그의 제자인 플라톤의 그 저술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철학자의 저술에서 나오는 미라는 개념에 관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주로 예술에 관한 그 플라톤보다는 좀 더 세계적인 그런 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미학적 또는 미적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미학은 에스테틱이라고 하는데요. 에스테틱스 하면은 형용사가 에스테틱이고요. 에스테틱스 미학 하면은 이게 원래는 그리스어의 아까 우리가 미를 어디에서 얻는다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 우리 시각, 청각, 감각이죠. 원래 미학이라는 말이 감각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이스테시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미학이라는 말이 원래는 뭐 감성함, 감성의 기반을 두고서 우리가 감각을 통한 그런 미의 팩트 또는 미의 감상
관련된 그런 논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학의 원래는 이제 아이스테시스라는 그리스 감각이라는 말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미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그리스에서 왔어요. 칼리스틱의 어원이되는 칼로스. 주로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C가 라틴어의 C가 이제 영어의 C라든지 라틴어의 C가 K로 됩니다. 칼로스. 칼로스가 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미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에스테틱은 약간 이제 그 학문적인 논의 또는 그 예술에 관한 논의, 전반적인 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미적이라는 말은 그냥 미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라는 말을 또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술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실 우리가 미술하면 그림 그리는 걸로 학창 시절부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그런 개념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다 영어로 이제 페인팅이라든지 그러니까 회화라든지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미술로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다 미술인데 이걸 미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두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는데요. 보통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다른 걸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이제 컨트라스트 시켜서 굉장히 다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오히려 그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많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와 나하고 이제 뭐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어떤 걸 비교를 할 때 우리가 같은 점이 훨씬 더 많고 차이점은 이만큼인데 그 차이점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만 보고 그 둘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 차이점을 보지 않고 유사성 또는 같은 점을 보면은 오히려 두 사람 다르기보다는 오히려 같다고 봐야 되죠. 예. 하여튼 이 두 철학자는 이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들이 더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또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예, 그래서 그 첫 장에 보시면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에스테틱스하고 칼리스틱의 그러니까 이제 두 개념이 좀 어려운 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요. 그리스어에서 이제 원래 그래서 플라톤은 주로 미에 관한 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에 관한 어떤 논의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를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예술의 분야, 가령 문학이라든지 문예창작이라든지 음악, 무용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논의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될 거고요. 플라톤에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뭐냐,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그걸 통해서 도대체 미라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개의 그 예술 분야에서 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연구를 아리스토텔레스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플라톤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플라톤은 책을 썼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썼어요. 보통 다이얼로그라고 하는데 대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소설처럼 어느 등장 그 인물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둘이 등장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